워터인 오일 마이크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탄산가심 결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탄산가심에서 전반적인 여러 사항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탄산가심은 모폴로지별로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칼사이트와 아라고나이트, 베트라이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면으로 보면 칼사이트는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징징면체 모양을 주로 가지게 되며 아라고나이트는 위에 사진처럼 미들형을, 베트라이트는 보통 U형을 주로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각각 액액 반응에서 조업 조건들이 다 틀리게 되는데 칼사이트가 가장 불어다한 영역에서 즉 룸 템퍼러처와 낮은 과포화도에서 주로 생성되게 되며 아라고나이트는 비교적 높은 고온과 혹은 마그네슘 ion을 첨가시켰을 때 생성되게 됩니다. 베트라이트는 아주 높은 과포화도와 혹은 좀 낮아진 워터 pH에서 주로 생성되게 되고 연료학적 안정성을 살펴보게 되면 칼사이트가 가장 안정적이며 베트라이트가 가장 불안정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 탄산가심의 적용 분야로서는 재질, 페인트, 플라스틱, 실렌트, 수채로 응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 중에 워터앤 오일 마이크로 에머지 시스템을 사용한 주 목적은 일반적인 탄산가심 제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응집입니다. 그런 응집 문제를 워터앤 오일 마이크로 에머지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그 간의 정기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응집을 일단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반응기 전체를 통하자 그 호모지니어스한 하이드로 믹싱 이펙트를 첨가시킴으로써 균일한 말셀을 형성함으로써 작은 사이즈의 단분산된 파티클 형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그 보통의 액 반응에서 볼 수 없는 리버스 말셀 속의 워터풀의 그 독특한 특성에 의해서 다른 모폴로지의 컨트롤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이로와 서펙턴트와 오일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펙턴트 종류는 대표적인 음이온성 서펙턴트인 SDS와 AOT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음이온성이지만 그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SDS는 전체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을 가지며 AOT는 엠피필릭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가지고 있는 말셀 크기가 SDS는 마이크로 크기의 마이크로 에머전 시스템을 주로 쓰이며 AOT는 나노 사이즈의 리버스 말셀 시스템에서 아주 안정화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일로는 대표적인 비극성 솔벤트인 사이클렌탄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정화 과정과 반응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결정화 과정은 각각 반응기에서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각각의 말셀 형성한 다음에 그것을 동시에 큰 리액터에 동시에 투입해가지고 탄산칼슘 제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각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모폴로지랑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일정해지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측정을 하였으며 또한 반응기 특징을 살펴보면 위에 같은 제원을 가지는 러시턴 타입 스탠다드 리액터를 사용하는데 이 반응기의 특징으로는 반응기 전체에서 호모지니어스한 믹싱이 가능해지며 또한 사용되어진 그 동력 투입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응기를 통해가지고 동력을 정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케이브가 제안한 파워 넘버와 동력 투입량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관 속도가 되며 DI는 임펠러 지름이 되며 로우에는 솔루션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에서 레이놀드 수가 10의 3층 이상일 때 파워 넘버가 6.3으로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질량당 동력 투입량은 위의 식에서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VR은 반응기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큰 반응기 같은 경우 RPM이 100에서 1300으로 변할 때 정량화된 동력 투입량은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모폴로지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하는가를 저희 실험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SDS를 사용한 경우인데 스펙터를 사용하는 보통의 액액 반응은 보통 중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라이트랑 칼사이트에 보통 혼합된 그 슈퍼 세츄레이션을 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에서 SDS를 투입해가지고 액상에서 노멀 말셀이 형성하게 되면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칼사이트에 뭉쳐진 형태가 보이게 되며 한편 워터앤 오일 마이크로 에머전 시스템에서 리버스 말셀이 형성하게 되면 오른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둥근 베트라이트를 형성되게 됩니다.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엑셀상의 결과로도
가운데에서 보시다시피 텔세트와 베트라이트에 공존하는 모폴로지가 마이크, 에머지 시스템에 따라서 텔세트 혹은 베트라이트로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폴로지가 변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노멀 말들에서는 말들의 구조적인 관계 때문에 비교적 피딩이 좀 느려지고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펙턴트 헤드그룹에 있는 소디움이온과 원료에 있는 칼슘이온이 치환을 해가지고 칼슘 도대시 서펙트라는 고체 진정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입된 것에 비해서 낮은 과포화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진 과포화도는 탈사이트를 형성되게 됩니다. 반대로 리버스 마이셀에서는 이게 워터풀 내에 아주 폴란 화합물이 형성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서펙턴트 헤드그룹과 이런 폴란 파티클 사이에 강한 순간적인 흡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과포화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펙턴트 헤드그룹에서 해리되어 나온 소디움이온에 의해서 전체 워터의 pH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높은 과포화도와 낮아진 pH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법 중에서 베트라이트의 형성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폴로지가 변하는 가운데 저희는 이렇게 모폴로지 변화를 정량적으로 일단 측정해 보았습니다. 앞에 피크가 전형적인 칼사이트 피크고 뒤가 전형적인 베트라이트 피크입니다. 보통 저희 실험은 칼사이트랑 베트라이트의 분할면적이기 때문에 그 정량화된 비를 어떻게 나타내면 라우가 제안한 XC랑 XV의 비로 나타냈습니다. 각각의 비는 칼사이트의 메인 피크인 1032에서 피크와 베트라이트의 110, 112, 113에서 피크의 비를 정량해서 나타내고 XV가 특히 전체 중에 베트라이트의 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 조건 변화 조건으로 R을 제안했는데 R이 뭐냐면 물과 서펙턴트 간의 농도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R이 커지는 거고 저희는 물의 양을 일정화시키고 서펙턴트 농도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 아시다시피 서펙턴트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워터풀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발달하게 되므로 마이셀 크기는 작아지고 워터풀 특유의 특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펙턴트 농도를 높일수록 베트라이트로 폴리모필 레이셔가 이동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메커니즘에서 실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서펙턴트 농도를 변화시킬 때 각각의 쌤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가 SDS고 밑에가 AOT인데 서펙턴트 농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가시킬수록 SDS 같은 경우에도 작아지면서 둥글둥글한 유형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OT 같은 경우에 특히 점점 말셀이 형성되면서 작아지면서 둥글둥글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쌤 사진에서 보통 라이터 스피터링 방법이 아닌 실측한 손으로 직접 잰 파티클 사이즈를 R에 대해서 도시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에서 예측할 수가 있다시피 R이 작아질수록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나타낼 수가 있고 SDS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이드로필리가 늘기 때문에 지나친 양을 투입하게 되면 다시 또 서펙턴트 기를 응집하기 때문에 다시 역전하는 경우를 측정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폴리모필 레이셔 전체 중에 베트라이트 분율을 살펴보았는데 R이 작아질수록 즉 서펙턴트 농도가 높아지면서 워터풀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모폴로지가 SDS, AOT 둘 다 베트라이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DS는 소량 투입만으로 급격한 모폴로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션 컨디션으로 W를 제안했습니다. W는 물과 리액탄트 간의 농도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W가 증가하는데 역시 물의 양을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원료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가하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보통 마이셀들끼리 충돌해서 결정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일정 한도까지는 그 전체 마이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지나친 좀 약간 임계점을 넘어가는 농도를 투입했을 경우에는 충돌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파티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워터풀 형성되는 부분 외에 이렇게 불안정한 순간적인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탈사이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메커니즘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원료 농도를 증가시켰을 텐데 SDS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다가 좀 지나치게 되면 마이셀 형태가 붕괴되면서 순간적인 아모포스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AOT도 역시 원료 농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사이즈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W를 EDXA로 대충 그 소디움 이온의 흡착을 확인해 보았는데 아주 고농도의 W가 낮은 영역에서는 표면에서 소디움 비온이 흡착된 걸 알 수가 있었고 저농도에서는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W도 마찬가지로 평균 입자 크기와 SV를 측정해 보았는데 평균 입자 크기를 보시다시피 W가 작아질수록 원료 농도를 높아질수록 역시 마이셀 내에서 계속 커지다가 역시 인계점 넘어가면 다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작아진 영역에서 SV를 살펴보면 베트라이트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작아진 부분에서 캘세트 쪽으로 다시 시프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믹싱에 의해서 마이셀들의 형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어를 증가시킬수록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인계값 이상이 돼야 반응기 전체에서 균일한 이런 마이셀이 형성되며 점점 시어를 증가시킬수록 충돌 벤트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이셀들이 커지게 되는데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계값 이상의 오토키네틱한 영역에서는 과도한 시어에서 순간적인 브레이키지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런 디비전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역시 생 사진을 살펴봤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어를 증가시킬수록 SDS가 점점 약간 작아지면서 전체 크기 분포가 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AFT 같은 경우에는 시어에서도 급격한 마이셀들 크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균 입도 크기를 살펴봤을 때 시어를 증가시켰을 때 SDS는 커지다가 아무래도 입도 사이즈가 마이크로 단위 이상의 오솔키네틱한 영역이기 때문에 브레이키지에서 약간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AOT에서 쓴 마이크로 단위 이하의 영역에서는 커지다가 약간 좀 스무드하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일단 CV 값을 일단 측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CV 값이란 변이 개수로서 CV 값이 낮을수록 좀 더 좁은 내로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 실험 조건에서 좀 더 믹싱의 세기를 강하게 할수록 전체 파티클의 분포는 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모포로지 변화를 살펴봤을 때도 시어를 증가시킬수록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마이셀이 형성되기 때문에 베트라이트 방향으로 가고 같은 농도라도 R이 150과 3.75를 비교해보면 그 고농도의 세프탄트를 투입한 3.75에서 좀 더 급격하게 빨리 베트라이트로 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이즈 측면에서 세 가지인지 알자였습니다. 세펙턴트와 물의 농도비, 원료 농도와 물의 농도비, 그리고 믹싱 인텐시티를 제한했는데 R에 따라서 전체 일단 마이셀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원료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마이셀이 아닌 그 안에 생성되는 어떤 마이셀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의 파티클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믹싱을 조절함으로써 마이셀들 간의 충돌과 브레이키지를 조절함으로써 사이즈뿐만 아니라 사이즈 디스트리뷰션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포로지 측면에서 보면 리버스 마이셀에서 생성되는 워터풀의 독특한 특성인 즉 모폴로지가 베트라이트로 시프트하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반기 전체세라는 마이셀화 과정의 그 균일함과 그 완성되는 정도를 폴리모리픽 레이셔 SV에서 측정하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